나선이 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충청대학교 총장이신 청북교회 송승호 안수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년 만이든가요? 21년 네, 방송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그간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신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BS 만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대학교 총장 청북교회 안수 집사인 송승호입니다. 네. 21년 11월에 출연했더라고요. 오면서 확인해봤더니 꼭 4년 만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다시 출연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많이 좀 달라졌죠.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스튜디오도 예뻐지고. 저도 나이도 네. 들고 더. 네, 아닌데 활기차 보이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또 가을하면 대학 캠퍼스인데 캠퍼스는 또 매력이 있죠. 네, 캠퍼스 그렇죠. 풍경은 대학 어떤가요? 하면 네. 가을의 캠퍼스, 뭐 봄, 가을 네. 가장 캠퍼스의 아름다운데 이게 지구 온난화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가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캠퍼스도 단풍이 들기는 시작했는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음밭은 지금 네. 대학은 지금 입시의 농사철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네.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면접도 치렀고 수시 또- 면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시 1차 네. 면접이거든요. 또 다음 달 11월 13일이면 또 수능일이 있죠. 또 수능 추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고3 학생들은 아마 되게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대학은 수능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가 시작되는 거고 내년 2월 28일 입시 마감 모집 마감일까지 대학은 계속 농사철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학철이라기보다는 농번기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이 같습니다.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가을 들판 농부들 본격적인 수확철이잖아요. 일철인 거죠. 여기도 일, 저기도 일. 그렇습니다. 일철이라 농부님들 사실 마음이 그죠. 하루하루 너무 바쁠 것 같고 이제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시기라서 이렇게 좀 마음 졸이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 그간의 노력을 결실 맺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분주한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충청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충청대학교는 1983년도에 네. 개교해서 지금 뭐 한 43년의 역사를 그렇군요.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충북에 전문대학이 5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네. 전통이 있고 학생들도 뭐 제일 많고 동문들도 네, 맞아요. 지금 아마 한 7만 5천 명 이상 될 거고 제일 학생 수가 많았던 학생을 기준으로 한 7천 명까지도 있었던 그렇군요. 건데 지금 뭐 인구 절벽으로 대부분의 그 우리 지역의 지방의 사립 대학들은 아마 절반 네. 이렇게 줄었어요. 대신 이제 유학생이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그렇죠. 유학생도 늘고 뭐 성인 학습자도 늘고 그래서 지금은 한 3천여 명의 재학생들이 있고요. 학과는 한 28개 과가 있는데 네. 뭐 좀 학제가 다양해요.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4년제고 네, 법적으로 4년을 공부하게 돼 있는 네, 거죠. 우리나라의 네. 간호학과는 간호교육 인증제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간호학과는 전부 4년제인 거예요. 네. 이제 옛날에는 뭐 과거에는 뭐 3년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다 4년제고요. 뭐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이렇게 보건의료 계열은 전통적으로 3년제, 네. 3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충청대학의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뭐 문화예술 관련 학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공학 네. 이런 데는 2년제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제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게 2년제를 마치고도 전공심화라고 하는 과정을 또 2년간 하면 또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 종이 신문을 안 보니까 맞아요. 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장기 요양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봤는데 네. 고과는 이제 외국인 전용 학과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요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올해 장기 요양과는 올해 신설한 거고 그 이전에는 K컬처 학과라고 네. 있어요. K컬처 학과도 외국인 전용인데 물론 뭐 내국인도 온다면 지금 한국인 학생은 한 명 있긴 해요. 그 K컬처 학과도. 근데 올해 이제 장기 요양과를 외국인 전용으로 만든 게
지금 요양보호사의 구인난이 되게 심각해요. 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유학생들은 이제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 이렇게 국내에 왔다가 유학을 마치면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들의 유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네. 이들의 꿈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될 거고 직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 유학을 마치고 요양보호사로서 우리 지역의 충북의 도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네. 이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칭도 시켜주고 그러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요양병원, 뭐 요양원, 뭐 이런 데와 아무튼 전문대학은 취업이 되지 않는다 하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취업을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과가 많더라고요. 요거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과. 제가 지금 강아지가 있으니까 반려동물과. 맞아요. 반려동물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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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뭐 네. 전문대학이 이 직업 교육을 하는 게 이게 설립 목적이 그래요. 법으로도 그렇고 일반 대학은 뭐 설립 목적 자체가 심오한 네. 학문 연구인데 우리 전문대학은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충청대학교는 뭐 음악, 네. 뭐 댄스 이런 게 아마 충북에 유일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 과예요. 네. 근데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의료미용과의 한 학생이 금메달을 땄다는 맞아요. 네. 경기 대회죠. 예, 벌써 네. 작년 일이긴 하지만 요즘 항상 그 우리 박지민 학생 의료미용과 이제 2학년이 됐어요. 네. 이 친구 아, 1학년 때 2학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20살에 그 파리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피부 미용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게 충청대학을 그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만든 쾌거죠. 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도청에서 충청대학까지 이렇게 차에 태워서 환영 맞이하고 옛날 네. 그 오공화국 시절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었죠. 예, 이렇게 네. 금메달, 뭐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성과를 내서 충청대학의 의료미용과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강. 맞습니다. 이거를 네. 또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K-뷰티에 대한 관심 많아지고 우리 한국 여성들 어떻게 피부 관리하는가 하는 것도 많은 그 외국 여성들이 관심 많다고 해요. 이건 실제 얘기예요. 한국 여성의 피부 관리법이 이제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더 기쁘시겠어요. 네. 네. 충청대학교가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 기도 많이 하시죠. 네, 크리스천 교육자로서 신앙을 바탕으로 어떤 철학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민입니다. 이 네. 젊은 청년들이 자꾸 사라져가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학교가 좀 이렇게 시끌벅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인데 저는 교육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일반 그 비즈니스랑 달라서 이게 그 제로섬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에드섬이 돼야 된다. 맞아요. 뭔가 더해져야 되는 그래야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못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해야 될 거고 맞습니다. 또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항상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더하기가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고민이긴 해요. 뭐 또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 즉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뭐 맨날 꿈만 꾸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전을 가지고 그 보여지는 것, 즉 완성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끝은 아마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끝은 취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업을 어떻게 뭐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취업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워라밸, 좀 더 좋은 네. 직장, 복지 뭐 이런 걸 찾고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시작은 미미해도 그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10년, 20년 또 30년 후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좀 잘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국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게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 네. 이 비결은 공부의 왕도가 뭐 있겠어요. 지금 수능도 뭐 지금 한 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뭐 13일에는 또 그런 인터뷰 나올 거예요. 공부가 쉬웠어요. 뭐 이런 만점자 맞습니다. 나오겠지만 공부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맞아요. 쉽다는 거는 그만큼 했으니까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충청대학교에서 개설한 학과들이 모두가 열심히 하면 다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28개 학과가 모집 중에 맞아요. 있는데 네. 그 각과 학과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면 그리고 또 좀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음악, 예술, 미술, 댄스 이런 거 하면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우리는 K컬처를 통해서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된 지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집중만 하면 그들의 삶에 그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넘어선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CBS는 이제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로 협업을 하셨잖아요. 충청대가 올해도 성황리에 너무 감사하게 마쳤는데 콩쿠르를 통해서 단순하게 음악적 재능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데 이런 음악 행사 통해서 어떤 교육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저는 뭐 CBS 청소년 음악 콩쿨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네. 또 우리 충청대학교는 실용 음악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의 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미션 스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소리 예술도 아니고 네. 인간의 우리의 감수성, 심성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영성, 즉 심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음악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음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CBS와 함께하는 건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네. CBS와 함께하는 이 음악을 점점점 학생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긴 하지만 이 CBS 음악 콩쿨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손붙잡고 오는 학부모님들 네. 또 아주 어린 뭐 유초등 학교에서부터 고등부까지 다 전체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충청대학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대학이 있구나. 이런 음악을 소중한 교육적 가치로 생각하는 대학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학교 홍보가 충분히 된다. 네. 이래서 CBS랑 함께합니다. 뭐 저 CBS만 뭐 좋아지려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상생하는 거죠. 그렇게 학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는 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봐도 학교 때문에 이렇게 동분서주하시고 마음 졸이시고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이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크리스찬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통한 복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 음악과 설립 비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해 이제 목표가 이제 실용음악과에도 교회 반주자 과정 같은 트랙을 좀 네. 만들면 어떨까라는 지금 그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아마 교회도 저도 충북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과 교회가 거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학하고 그 교회 청년부를 보면 거의 네. 똑같을 거예요. 현상이. 청년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고령자로 교회도 성도의 나이가 아마 점점 그 고령화되고 있는 게 네. 뻔할 거고 아마 청년들이 100명 이상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미래가 튼튼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에게 그 묻는다면 요즘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뭐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 모두가 이런데 교회도 그럴 거예요. 이게 대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반주자를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점점점 이런 반주의 역량을 가진 그 성도들이 없기 네. 때문에 이제 본인의 교회, 그 교회 신도들이 그 성도가 반주를 하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종교의 신념과 관계없이 이제 반주자도 아웃소싱을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반주자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실용음악과가 또 다른 트랙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중에 있어서 이런 네.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회 음악과는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지금 현재도 우리 대학의 전체 학생 수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20대가 한 60%, 성인 학습자가 한 20%, 네. 외국인이 유학생들이 한 20% 이렇게 그렇군요. 이미 그렇게 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반주자 과정은 20대 청년들뿐이 아니고 네. 교회에서 성인 학습자, 성인이 된 성도들이 다시 인생 이모작처럼 네. 또 소명을 가지고 도전해 보면 또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공을 하고 교회 반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음악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보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좀 다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음악이 실질적으로 음악이 지금 청주 시내에서 이제 우리 충청대학만 남은 거예요. 음악 그렇군요. 교육을 이젠 네. 청주 시내에서 우리 충청대학이 만약에 이걸 접는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제 충주에 교통대 하나 남아 있네요. 돈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서원대도 아마 곧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러면 왜 이럴까? 저도 총장이잖아요. 네. 대학의 경영자인데 이 음악 교육이 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비용 이게 기업의 가치로만 비즈니스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인 과죠. 이유는 예를 들면 뭐 공부 학생 시간 1인당 오래 걸리고. 교수님이 한 뭐 학생 30명에 교수님 1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과는 1인 1기잖아요. 네. 거기에 또 연습실도 1인 1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유지하기도 힘이 들 텐데 그래도 또 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이유를 찾아서든지 같이 본질을 찾아서 하면 기독교 반주자 과정도 한 트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학의 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면접을 축제같이 치러서 또 이것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면접을 하시게 되셨는지. 지난주에 이제 네. 수시 면접을 했죠. 면접 뭐 시험 이러면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네. 불안하겠어요. 평가받는, 네. 네.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동반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아이가 면접할 때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대학을 즐거움으로 축제처럼 해볼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우리 충청대학은 음악, 댄스, 문화, 예술 이런 과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 대학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공연을 할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우리 충청대학은.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청소년 광장에서 우리가 1365라고 해서 1년 365일을 네.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라는 모토로 라이즈 사업 일환으로 지금 청소년 광장에서 매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왜 굳이 광장에서만 해? 우리 충청대학교 축제날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제 같은 면접을 하면 긴장도 풀어질 거고 그리고 학과 홍보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관련 학과들이 다 총동원된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축제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치르셨군요. 네, 긴장된 분위기는 없었을 것 같고 수험생들이 와서 우리 보는 즐거움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즐거움뿐이 네. 아니고 또 뭐 호텔 함께하기도 파티셰과는 떡볶이 우리 아이들이 아, 너무 배고픈데요. 좋아하는 네, 떡볶이도 제공했고 또 아유. 부모님들한테는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공연 말고도 그 이 보자기 명인이라고 있어요. 이효재 네, 맞습니다. 보자기 명인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해보는 거죠. 이렇게 특강을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네. 또 더 중요한 기업의 대표님을 불러가지고 충청대학에서 공부 잘하면 제가 우리 회사로 취업시켜 줄게요. 이런 취업 네. 특강도 같이 한 거죠. 그랬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요즘 기도하고 계신지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십시오. 요즘 그 걱정이 네. 이 대학이 과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더 계속해서 물밀듯이 늘어날 거야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충청대학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이 지역과 함께 할까? 43년을 살아왔는데 또 다른 43년 어떻게 갈까 하는 해답은 결국 지역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역대학은. 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맺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실은 어제도 들었던 찬양인데 이 계절에는 이 찬양을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연주자 우리 찬양하시는 분을 좀 바꿔봤어요. 오늘은 원드 패밀리의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0에서 만나 오늘 청북교회 안수 집사이신 충청대 송승호 총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걸음을 기억하시죠? 오늘 송 총장님 바쁜 걸음 하나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10에서 만나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